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플래너분들이 겪게 되는 그 수강생들의 고민 중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. 이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좀 힘이 드네요. 라고 말하는 우리 수강생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가 수업을 할 경우에 부모님이 더러 우리 아이가 너무 요즘 집중도 못하고 원어민 선생님 수업 때 장난도 치고 좀 지겨워하는 것 같고 좀 힘들어해서 좀 쉬어야겠는데요, 이렇게 말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있어요. 또 이럴 때 어떻게 우리 플래너분들은 상담을 해야 하는지,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지,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크게 나눠요. 성인이랑 유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수업이 원어민 선생님과 라이브로 이제 오고 가고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기 싫어지는 게 당연하죠. 왜냐면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.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까요? 우선 우리 플래너분들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. 권태기라는 거는 모든 일에 다 있다.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권태기가 생긴다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마저 권태기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걸 우선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걸 아시고 계셔야 되고, 또 이렇게 영어 수업이 하기 싫어하는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우선 첫 번째는 영어 듣기에 많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어 듣기랑 영어 따라 말하기 이런 게 말하는 거랑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정도에 되면 약간 진짜 힘들어지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잘 들리지,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적응 기간이랑 또 새로운 그런 느낌 때문에 긴장 상태여서 약간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하는데,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듣기가랑 말하기 습관이 잘 안 돼서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, 그러니까 듣기가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업 자체에서도 흥미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거를 염두를 꼭 해두시고,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수강생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,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. 모든 일에는 권태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이 패턴이 되면 당연히 어느 순간 되면 권태기라는 게 찾아옵니다. 더구나 이 지금은 영어 수업이고 또 원어민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, 당연히. 하지만은 이게 듣기가랑 말하기랑 같이 병행을 해서 조금 더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면 좀 많이 수월한 느낌이 들 거다. 그렇고 또 이 영어 실력은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처럼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는 꾸준히 영어를 하더라도 전혀 향상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영어 실력은 향상되기 때문에 쭉 꾸준히 변화가 없다고 느끼죠.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들리네?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네? 라고 영어 실력이 향상된 걸 느끼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차피 영어를 쭉 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냐, 외국인과 소통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냐, 근데 지금 그만두면 다시 하향으로 쭉 내려가는 건 당연하고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면 또 처음 단계처럼 다시 돌아가게 된다. 이 언어라는 거는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힘든 시기인 걸 인정을 하고, 수업이 조금 버겁다 생각하면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수업 시간에 그냥 이것만 수업만 그냥 꼭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자,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시기를 잘 극복하다 보면 분명히 쭉쭉쭉쭉쭉쭉쭉 영어 실력이 향상돼서 어느 순간에는 언제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잘 들리고 대화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한번 잘 넘겨보자고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. 또 유아 같은 경우는 파닉스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엄청 지루해요. 파닉스는 알다시피 음가를 배우는 거잖아요. A는 뭐 어쩔 때는 A 소리가 나고 B는 뭐 이런 음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루한 과정이긴 해요.
하지만 이 파닉스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두면 리딩이나 이런 데서도 너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.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엠보임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유아든 초등이든 파닉스 단계를 먼저 알파벳부터 파닉스 단계를 먼저 하잖아요. 이 시기 때 아이들이 좀 많이 지루해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듯이 아셔야 돼요. 그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 맨 먼저 우리 친구는 이 파닉스 단계 할 거고 교재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세요. 우리 친구는 이 파닉스 단계를 할 거고 이거는 단순히 음가를 좀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좀 힘들어할 수 있다. 그리고 이거는 어른이 배워도 조금 재미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꼭 영어에서 기초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아이한테 좀 놀이식으로 걔 재밌다는 식으로 인식을 은연중에라도 심어줄 수 있게 가정 내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세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재밌는 엠보이하는 시간이다. 너 약간 그게 힘들어? 그래? 엄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? 그러면서 살짝 그 분위기를 계속 유도하다 보면은 아이도 그런가? 내가 좀 참아볼까? 이런 마음이 들어요. 근데 반면 부모님 그래? 하기 싫어? 왜? 왜 선생님이 조금 힘들어? 말 못 알아듣겠어? 좀 너무 재미없지. 엄마도 재미없겠다. 힘들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옆에서 분위기를 잘 해주면 아이들은 그래 나 진짜 재미없어. 하기 싫어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특히 유아 같은 경우나 초등 저학년인 경우는 좀 그 점을 염두해서 미리 부모 교육을 시켜야 돼요. 근데 이제 당연한 거예요. 어떤 일을 하든 재미없어하고 잘 못하는데 어떻게 재밌어 하겠어요. 그렇죠?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유아 친구들도 영어 듣기가 잘 안 돼 있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영어 전자도서관을 어떤 보상 시스템을 활용해서 스티커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어머님께 스티커 판을 갖다 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. 언니 이거 우리 누구누구가 영어 소리에 조금 더 많이 익숙해지면 분명히 잘 들리고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지면 자신감도 생겨서 재미도 있을 건 확실하다. 근데 그 과정까지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. 이 스티커판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전자도서관 듣는 거는 제가 온라인상으로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 할 때마다 제가 어머니 스티커 뭐 3개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그 나무에다가 3개를 붙여주세요. 아이한테 야 이게 어디까지 되면은 엄마 뭘 사줄게. 너가 하는 거 해달라는 거 해줄게. 이런 뭔가 보상을 걸으세요. 이런 보상 제도가 효과가 좋거든요. 그럼 아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활용해서 영어 너무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수강생 분들께 우리 플래너님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쭉쭉 진행하다 보면 영어는 분명 잘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외국인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콕 집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엠버인 전국에 계신 엠버인 플래너 분들 또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영어 쪽 관계는 없지만 영어 교육 사업을 해보고 싶거나 또 엠보임 플래너를 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 이 아래에 연락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파이팅! 굿바이!